사실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뭔가 리스크에 대한 회피 같은 느낌이 듭니다. SNS가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여성들의 이상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불편함도 있고, 그렇다면 내가 원한 이상형은 일단 나를 선호하지 않고 내가 만날 수 있는 또래의 여성들도 그 나이에 맞춰서 사회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눈이 더 높아져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혼자의 생활, 친구들과의 생활이 편해지는 거죠.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 어디서 만나냐?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는 이성들이 좀 많이 이미 갔죠. 그렇다 보니 점점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지인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성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뭔가 리스크에 대한 회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결혼을 하려면 주거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확 올라갔고요, 예전보다. 거기에 비해서 SNS가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여성들의 이상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불편함도 있고, 결혼에 대한 30대 이상이 되면 자유로운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모든 부분들이 내가 결혼이라는 걸 했을 때 이득보다는 뭔가 손해보는 게 많을 것 같다라는 리스크를 책임지기 싫으니까 회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확정인데 나오는 보상은 미확정이다 보니 손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결혼 초기 자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결혼을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꼭 집뿐만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유롭게 보장받는 시간이나 아니면 육아에 대한 부담도 내가 바깥 활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손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모든 것이 포용되는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육아나 여러 가정 환경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나의 취미생활이나 자유시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력이 넓은 여성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니까요. 사실은 부모님 시대의 결혼보다 생활 보장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결혼을 하면 육아와 뭔가 내조에 집중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건 당연하고, 남성분들 자체도 여성분들에 대한 사회적 활동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든 것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내가 왜 굳이 더 추가로 힘든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 결혼에 대한 환상이 높아져 있어서 내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면 굳이 왜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여성분들도 좀 기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 거면 혼자 살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살면이라는 게 높아져 있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하고 싶다. 근데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 뭔가 혼자의 생활, 친구들과의 생활이 편해지는 거죠. 사실 SNS가 결혼 문화를 완전히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위 5%, 10%의 삶이 그게 뭔가 평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다 보니 뭔가 모두의 기대를 비현실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 사례를 딱 하나를 찝기보다 실제 사례가 사실 너무 많죠. 30대 때는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굳이 이걸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결혼이라는 체계에 들어가서 속박을 당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막상 40대가 지나가면 주변도 전부 다 기혼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에 있는 생활이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약간 처량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주변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 어디서 만나냐 하면서 그때는 급하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늦은 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 늦은 감이라는 게 결혼을 하기에 늦었다 나이가 이렇다기보다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는 이성들이 좀 많이 이미 갔죠. 그렇다 보니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서 내가 진작 갔을 걸 이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40대가 되어도 이상형이라는 부분은 30대랑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까다로워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요즘 여성분들도 남성분의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고자 하는 이상형의 여성분들은 비슷한 또래
혹은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은 그런 자기관리가 잘 된 남자를 좋아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은 일단 나를 선호하지 않고 내가 만날 수 있는 또래의 여성들도 그 나이에 맞춰서 사회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눈이 더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이성의 풀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남이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월등하게 경제력이 뛰어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결국 돈이 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은 단언컨대 혼자 사는 게 더 좋다인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비혼주의를 선언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 만날 거면 안 하지, 혹은 내가 이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냥 혼자 살지, 그럴 거면 혼자 살겠다에 대한 선언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즉 내가 원하는 이성을 만나게 되면, 혹은 내가 원하는 결혼에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눈이 높기 때문에 잘 없다, 이건데 저는 굳이 비혼 선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제가 눈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다가,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을 찾는 과정을 오히려 더 길게 볼 수 있지 않나, 더 여유롭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이 급하신 게 아니니까. 그런 관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정말 나는 주변 사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서도 온전히 나의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내 미래가 충분히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존중한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장사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손해보기 싫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은 손해보고 싶은 사람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본질은 사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는 손해봐도 되지, 얘한테는 다 해주고 싶지 하는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봐도 된다, 내가 다 주고 싶다 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극복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도 좋고요. 내가 꿈꾸는 결혼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그 사람이 내가 됐을 때 과연 나를 만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됐을 때 그럼 나를 만나려면 어떤 사람이 되면 될까를 생각해 보고 그 부분에 맞춰서 내가 발전해 나간다면 원하는 분과 충분히 그런 꿈꾸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성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하면 로버트 그린 저자의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많은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매력적인 부분들 잘 요약을 해서 이성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매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책인데요. 꼭 이성을 꼬시는 방법이라기보다 뭔가 전반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훨씬 더 매력적으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니까 이 책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어떤 사람이 돼서 이런 매력을 내가 가져봐야겠다라는 게 좀 더 학습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이성 충분히 만남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기 좋은 여성이라고 하면 밝고 따뜻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혼은 인스타 피드가 아니고 현실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요, 여성을 뭔가 걸러야 될 여성 이러면서 좀 뭔가 기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책과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지인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성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결혼하기 좋은 여성이라고 하면 밝고 따뜻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외형적인 건 너무 중요하고 조건적인 부분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면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서로 잘 극복해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쁘고 화려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분들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그런 생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보다 뭔가 알뜰살뜰 살기가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결혼은 인스타 피드가 아니고 현실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가 커버를 해줄 수 없으면 서로 괴로워지게 되는 거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거에 맞춰서 다 써버린 여성을 경제관념이 없다고 요새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런 부분들을 빼고 현실적인 삶을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여성을 찾다 보니 뭔가 걸러야 될 여성 이러면서 그런 화려한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피하게 되면서 이게 점점 뭔가 극단적으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둔 돈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경제관념을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정말 많이 벌고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여행도 다니고 정말 오마카세도 다니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싶었는데, 솔직히 그런 여성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 전부 그런 여성들을 경제관념이 없다라고 표현이 돼서 좀 뭔가 기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것보다 중요시돼야 되는 건 여성의 사회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따뜻한가, 이걸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예쁜 여성이라도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거는 서로 같이 존중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과의 만남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필요한 거겠죠. 나한테 차갑게 대하고 사회적으로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그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이 부분을 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는 여자의 경제관을 본다면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을 보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 나에게 얼만큼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경제력으로 보는 것 같고, 추가로 남성의 다정함을 보게 되죠. 실제로 이건 꼭 여성분의 경제관념이 없어서 파혼을 했다 이런 경우보다 뭐 몰래 하고 있었던 코인이나 아니면 뭐 비투를 하고 있었던 게 결혼을 하기 직전에 알게 되어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유되지 않은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알게 되니 결혼까지는 쉽지 않겠다 해서 깨지는 경우는 좀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괜찮은 상대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바른 사람이겠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외형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더 우선시하게 되거나, 혹은 그것도 보고 인성까지 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 뭔가 결혼 상대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되다 보니 결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그 부분을 빼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보게 됨으로써 뭔가 이게 진짜 결혼이 아닌 장사처럼 되어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유독 싫어하는 취미 인터넷에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취미의 종류보다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건 역시 내가 그 취미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해서 이 정도는 허용이 되겠다라는 범위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건 딱히 뭐 싫어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 취미라 함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낚시 였어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고 그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와의 시간을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낚시는 같이 따라가지 않고서야 시간 자체가 좀 많이 할애가 되니까 선호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야 되고 또 잡아오고 막 그것도 뭐 또 요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저는 리페어 속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명 사과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바로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과를 들었을 때 바로 그걸 수용해서 품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사실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결혼을 하던 뭐 연애를 하던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서로 해결 방향이 같아야만 이 부분이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실 연인 간에, 부부도 연인이니까요, 핵심 키워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이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은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이런 말도 하는데 아무리 그 차가 좋은 차든 운전자가 엉망으로 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정말 그 차가 폐차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뭔가 제가 결혼하기 괜찮겠다를 살피기 우선 나는 결혼하기 괜찮은 사람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허용 가능한 범위가 있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게 괜찮은데 저거는 안 돼. 저게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크게 상관없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내가 어떤 부분을 허용할 수 있을지 어떤 거는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주관이 먼저 뚜렷하게 잡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이 친구는 나와 이런 부분이 잘 맞겠다. 이런 부분은 잘 안 맞겠다. 이런 부분을 사람마다 그걸 적용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NS에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런 거 반드시 보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 기준을 맞추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기준을 그거에 맞춰서 나는 될까? 나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하지 마세요. 근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안 하기는 아까운데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줄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내가 수용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까 말까 고민되면 안 하면 되는데 사실은 하고 싶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 이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어. 할 거야 라고 하면 하셔도 되죠.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상대방이 이걸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 생각으로 하시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되는 것 같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내가 그걸 극복할 의지가 있는가? 근데 상대방이 바꿔서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성분들은 그래도 남성의 경제력이나 이런 안정감을 훨씬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자기 관리, 향기, 운동을 평소에 얼마나 하는지 몸 좋은 남자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든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죠. 안정적인 수입, 교사, 공무원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도 많이 나오는 근데 여성분들은 1순위가 고정이에요. 아실 것 같지 않으세요? 여성분들은 1순위가 고정이에요. 아실 것 같지 않으세요? 의사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사라고 하면 안정적인 직장이죠.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똑똑한 유전자, 사회적 지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냥 의사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 전문 직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전문 직군들은 이동이 많을 수도 있고 판검사분들은 수입이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전문 직군들은 다 선호 대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1순위는 의사다. 의사요 해서 찍어서 의사만 만나고 싶어요 해서 오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으시고요.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전문직은 싫습니다 하는 경우가 진짜 가끔 있는데 그것 빼고는 의사를 탁 찍어서 오시는 경우도 좀 종종 있어서 이 부분은 변치 않은 1순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1순위 교사, 2순위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직군도 워낙 다양해졌고 오히려 저는 교사가 좋아요도 있지만 교사가 싫어요 인 분들도 생기고 선호도가 정말 다양하게 바뀌어서 어떤 직업이 1순위다 하는 게 남자분들한테는 사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따지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 좋아요 하는 게 1순위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당연히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삶에 좀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지만 이 직군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특이 케이스 몇몇 빼고는 보통 선호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1순위의 직업보다 그 직업이면 너무 좋아요 하는 직업은 약사라고 지금 요새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빨리 대답이 나와요. 1순위는 외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모만 본다, 예쁘면 된다, 잘생기면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호감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이 첫 번째 커트라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여러 가지 보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격도 중요하고 뭐 학력이 중요한 분들도 있을 거고 종교가 중요한 분들도 있을 거고 집안이 중요한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건 다 다르지만 외모가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나머지 부분들이 나랑 잘 맞는지 아닌지 자체가 궁금해하지 않아 하기 때문에 호감이 가야 그 다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모라는 게 예뻐야 돼, 잘생겨야 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지만 호감을 느낄 수 있는 1순위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여전히 라는 개념보다 시대가 바뀌어서 외모가 1순위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의 외모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여성분들은 그래도 남성의 경제력이나 이런 안정감을 훨씬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워낙 SNS가 활발하게 활동을 다들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서 외모 관리가 잘 된 분들, 연예인 분들,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또 직업이 생겨나면서 외모가 메인이 되는 외모로 자기 PR을 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그러면서 대중들이 자기 관리를 더 잘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주변 사람들 외모 수준 자체가 올라가니 더 외모를 따지게 되지 않나. 외모 관리가 당연하게 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 자체가 또 외모가 출중해요. 실제로 저희가 일본 결혼정보회사도 같이 협업을 해서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이 좋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모는요 정말 한국 여성들이 출중하게 좋고요. 한국 남성분들이 정말 몸 관리나 이런 외모 관리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 남녀가 외모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너무 상승해 있어서 그게 평균이 돼버리다 보니 다들 외모에 대한 순서가 1번으로 되지 않았나. 좀 차이가 있다면 남자 여자의 여성분들의 외모가 사실 다 상향됐잖아요. 그래서 예쁜 여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긴 했죠. 남성분들은 여성의 직관적인 부분, 보이는 부분, 진짜 호감 가는 얼굴, 매력적인 몸매 이런 것들을 여전히 보고 있다면 여성분들은 이 사람의 생활 습관까지 포함된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 관리, 향기, 운동을 평소에 얼마나 하는지, 흡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기피하는 사항이 많아졌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외모를 보는 게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까다로워져서 남성분들이 좀 많이 힘들죠. 사실 제가 이거를 여성분들이 요새 참 많이 하는 얘기가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몸 좋은 남자 좋아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몸 좋은 남자가 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연예인분들이 예전에는 잘생기기만 했다면 요새는 그분들이 몸까지 다 만들어서 결국 나와요. 그러니까 몸 좋은 남자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든다는 건 하루 이틀 레이저 맞고 뭐 피부 관리 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 먹으면 살이 뺄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많이 먹고 잘 챙겨 먹고 좋은 거 먹고 운동 매일 꾸준히 하고 이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게 불만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몸 좋은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처럼 30대 남성분들이 너무 여성분들의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불편해져서 결혼에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 좋은 남자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희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외모는 사진으로 제공이 되고 나머지 조건들을 모두 다 오픈을 해서 알려드리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굉장히 출중한 경우에 매칭 성사는 잘 되는데요. 실제로 만남을 했을 때 외모에서 호감을 느끼지 못하면 아까 제가 외모가 첫 번째 검색 필터가 된다고 했잖아요. 호감을 느끼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려서 나머지 부분들을 내가 열심히 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혼 시장에서 아니면 연애 시장에서 많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긴 거죠. 소개팅에서 외모로 거절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조건적인 부분이 크게 엄청 모든 이성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만나서 대화 잘 된다, 좋았어요 하는 경우는 외모가 호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외모가 끌려야 대화를 더 하고 싶어지니 외모 관리가 필수가 되어버린 세상이 된 거죠. 그분이 결혼에 실패했다라고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하는 경우에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자기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상형에 대한 걸 적어서 저희가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눈이 까다로우면 결혼 솔직히 못하는데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우와 이거는 안 되겠는데 해서 상담조차 부르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데요. 여성의 나이가 50대 초반이었는데 이상형이 35세
35세에서 50살. 전문직,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분 너무 평범한 여성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 그 조건으로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혼은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5세 전문직인 남성,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원한 이상형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이 세상에 정말 외모도 평범하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나이가 한참 더 많은데 그 남성을 굳이 선택을 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결혼정보회사에서. 그렇다 보니 결혼이 쉽지 않죠. 그렇게 눈이 까다로워지면. 조건이 좋아서 부담스러운 경우는 실제로 있고요. 만나기 전에 저는 이런 대단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해놓고 막상 소개가 들어가면 근데 이 사람은 저를 왜 만나나요? 어차피 만나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만났을 때 잘 대화도 됐고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집안이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할 때 제가 좀 부담이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막상 이상형은 다 막 이렇게 갖춘 사람이 좋아요 했는데 실제로 만나게 되면 자기도 아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될까? 근데 잘 만나고 있으면 현실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오히려 좀 눈을 낮추고 만나서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바뀌어 있어요. 학력, 자산 이런 걸 안 본다고 하는 분들이 나는 조건을 안 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성격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래서 결국 보는 게 다를 뿐 조건을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른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는 것일 뿐 우리가 드러나는 뭐 학력, 연봉, 자산 이런 것들을 안 보는 거지 조건을 아예 안 보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이 사람과 반짝 만나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 상관없다가 아니잖아요. 결국 이분과 결혼까지 할 수 있고 이 사람과 앞으로 먼 시간을 먼 미래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첫 번째는 성격적인 부분이 나와 잘 맞아야 되고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예의와 인성적인 부분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들은 다 제외하고 내 눈에 지금 호감, 내가 지금 내 도파민이 터지는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데 사실 결혼이라고 하면 나와 성격적인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맞추기 전에 성격적인 결함이 없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제발 성격을 먼저 보고 외모를 보거나 나머지 조건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조건만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조건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결혼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혼은 스펙이 아니라 결혼을 했을 때 함께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힘든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나의 이상형도 한번 재조정해 보시고 그리고 나도 발전해 나가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제발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좋은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